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개념 모델링, 그러니까 데이터 모델링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데이터 모델링 특징,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 단계에 대해서 개논물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죠. 자, 그거를 간단하게 표로 나타낸 부분인데요. 자, 개념적 모델링, 논리적 모델링, 물리적 모델링, 전사적 관점에서 기업의 데이터를 모델링 한다. 그게 바로 개념적 모델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개념적 모델링을 우리가 앞에서 봤던 부분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추상화 수준이 가장 높은 모델링이 맞죠, 그죠? 개념적 모델링이.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펼쳐놓는 부분이고, 아울러 계층형 모델, 네트워크 모델, 관계형 모델에 관계없이 업무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모델링을 한다. 자, 지금 계층형 모델, 그리고 네트워크 모델, 관계형 모델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데이터 모델링을 하면서 이렇게 발전해 왔던 모델들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계층형,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관계형, RDBMS라고 얘기를 하죠. 릴레이션십,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왔던 건데, 지금 현재는 전부 다 관계형 모델로 쓰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는 향후 앞으로는 NoSQL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추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튼 개념적 모델링은 이러한 특징과 설명이고요. 논리적 모델링은 말씀드린 바대로 개념적 모델링을 한 기반으로 해서 특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종속한다. 즉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지난 시간에 생산이면 생산, 영업이면 영업,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 다 존재하죠. 그러한 특정 만약에 HR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는 인사 관리 관련된 모델들, 데이터 모델들이 여기에 다 속하고요. 그리고 뭐 영업이나 뭐 전산인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요. 예, 그래서 그러기에 종속한다라는 말이 그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식별자를 정의하고 관계 속성 등을 모두 표현한다라고 이미 약강에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거는 정규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재사용성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 대다수의 회사들은 사규라는 것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라에서 지정을 하는 공업 표준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회사의 프로세스에 맞춰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거를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또 다른 회사에 또 다시 적용을 시킬 수 있다. 재활용을 해서. 그러한 내용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리적 모델링은 그냥 하드에 서버에다가 논리적 모델링 한 거를 그대로 두드려 박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즉 DBMS죠. DBMS의 종류가 바로 오라클, MySQL, 뭐 DB2, 뭐 사이베이스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돈이 좀 있고 크고 이런 회사들은 오라클 제품을 많이 쓰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셉을 많이 쓰고요. 나머지 이제 중견기업이나 뭐 이런 기업들은 MySQL이나 이런 걸로 이제, 왜냐하면 유지 보수를 이제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이제 회사의 적정 예산에 맞춰서 쓴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여기서 물리적 모델링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면 성능, 보안, 가용성 등을 반드시 돈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능도 좋아야 되고 보안도 좋아야 되고 비용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회사의 전산관리 시스템과 외주에 맡긴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서로 조율을 해서 돈을 이제 결정을 짓게 되겠죠. 맞나요?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데이터 모델링 단계가 되는 게 개논물. 알겠죠? 요것만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복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모델링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대한,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데이터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느냐, 저장을 하느냐, 땡겨와서 화면에 뿌리느냐, 이거의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점을 이제 보면, 자, 데이터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의미를 하죠. 예를 들어서 생산에서 어떠한 제품이 나왔어. 제품이 나오면 여기에는 분명히 제품의 일련 번호, 그리고 제품 생산 날짜, 그리고 뭐 제품의 모델, 그리고 제품의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여기에 사용된 자재들이 어떤 거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러한 것들이 다 모여서 한 테이블에 다 정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 테이블이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 테이블로 부품이면 부품, 그리고 뭡니까? 저 뭐죠? 이러한 제품에 대한 정보면 정보, 이러한 테이블을 나눠서 관계를 맺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조인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요. 그 조인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쫙 출력을 해주는, 그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출력되는 거를 우리가 레코드 혹은 하나의 로우 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쿼리를 치면 이제 DB로부터 질의를 하게 되면, SQL문을 이용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 패치 구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 가져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요거는 뭐 어디까지나 제가 실무적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튼 데이터는 구조 분석, 정적 분석 이렇게 나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있죠. 그죠? 이 프로세스는 뭐냐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수행되는 작업을 의미한다. 시나리오 분석, 도메인 분석, 동적 분석,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라는 건 서버는 딱 하나가 되든 미러링이 돼서 두 개가 되어 있든 간에 IP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접속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무언가를 수행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쿼리를 칠 때도 실행 계획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도메인이 IP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동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쿼리를 출력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가 한 명씩 이렇게 붙는 상태. 그죠? 이거를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이제 칭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와 프로세스는 뭐냐면 프로세스와 데이터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CRUD, 즉 이게 바로 우리가 앞뒤로 가면 SQL 기본에서 배우게 될 create, read, update, delete, 즉 데이터를 프로세스가 다루는 거예요. 어떻게? 생성도 할 수가 있고 읽어드릴 수도 있고 수정도 할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알겠죠? 요게 이제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다음 중 데이터 모델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데이터와 프로세스 이 세 개를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을 할 수가 있을 거로 사료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출제자라도 이 부분은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봅니다. 데이터 모델링을 위한 ERD, Entity Relationship Diagram.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예요.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자, 여기에서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데이터 모델링에서 우리가 SQL 디벨로퍼에 들어갔었죠. 그죠? 요까지 테스팅을 완료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가 보시다 보면, 제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예. 실습은 따로 이거는 안 하고요. 왜냐하면 실습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도구창에 들어가면 데이터 모델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 모델러에서 우리가 도메인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 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자 테이블 뷰 마법사라든지 이런 걸 클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테이블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아닌데 도구의 데이터 모델러 도메인 관리
도 아니고요. 이걸 제가 잘못 얘기했군요. 잠깐만요. 요거를 지우고요. 자, 요거 닫고 도구의 데이터 모델러의 모델 비교 방법하고 환경 설정 아닌데 요 부분 잠시만요. 예, 제가 잠깐 착각을 했네요. 예, 하도 이 부분은 잘 안 쓰다 보니까, 예.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보기에 들어가면 데이터 모델러가 있죠. 여기에서 브라우저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디자인, 제목 없음, 논리적 모델, 다차원 모델, 관계형 모델이 있는데, 우리가 관계형 모델에서 새 관계형 모델을 만들면, 이렇게 창이 뜨죠.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일일이 새 관계형 모델링 제가 하나 테스트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테이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왜 안 되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뭡니까? 우리가 테이블 속성에 이제 우클릭을 해도 되는데 왜 이 부분이 안 나올까요? 예. 그래서 테이블 속성에서 자, 여기에 보면 11G 우리는 XE 버전이고 모델 속성을 전하는 건데 자, 데이터 모델 왜 이게 에러가 나지 자꾸? 네, 이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여기에서 우클릭을 하면 원래 나타났었는데, SQL이 이제 디벨로퍼가 조금 버전이 향상이 되면서, 여기에 보면 요 부분이 있다, 그죠? 예, 요 부분을 딱 클릭하고, 여기에다가 딱 클릭을 하면 이제 테이블에 대한 속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추상화를 할 때, 즉 이제 논리적 모델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논리적 모델링을 할 때 여기에다가 내가 테이블 이름을 고객이라고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나서 열을 이렇게 줍니다. 이 고객 테이블이잖아요. 그래서 적용을 한번 하고 그리고 열을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고객한테는 뭐가 있어야 돼요? ID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ID는 중복적인 게 아니어야 되죠. 그래서 얘는 논리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소스 유형은 즉 이거의 데이터 타입 그죠? 그래서 얘는 캐릭터 타입, 박 캐릭터 타입으로 가변적으로 변하는 데이터 타입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 용량은 20바이트로 잡아주고 아이디는 유일해야 되기 때문에 PK로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이디가 박 캐릭터 타입으로 PK로 이제 고객이라는 곳에 만들어졌고 하나의 컬럼을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할 때 우리가 여기에다가 뭐가 필요합니까? 고객의 이름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네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주고요. 역시 네임도 박 캐릭터 타입이니까 여기에서 박 캐릭터 타입을 주고 이름은 길 수도 있으니까 30으로 잡고 바이트로 하고 얘는 PK도 아니고 필수도 아니에요. 근데 필수라고 이름은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필수라고 적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이제 기본키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가보니까 기본키가 아이디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요. 요걸 확인하시고 이제 우리가 확인을 누르면 여기에 이와 같이 데이터 모델링을 한 거 고객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중에서 컬럼은 속성, 어트리뷰트라는 거는 두 개가 있고 그 중에 id는 유일한 값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시 이거를 PK로 지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PK를 지정함으로써 우리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지키게 되고 뭐 이렇게 데이터의 중복을 받게 되고 아울러 DB의 하드웨어의 용량을 우리가 그만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드렸던 엔터티를 자 피터 첸 제가 이거를 조금 키워서요. 예. 이것이 바로 피터 첸이라는 ERD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이 ERD는 지금 보셨다시피 뭡니까?
SQL 디벨로퍼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저걸로 우리가 만드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터 첸이 이제 우리가 76년도에 만들어졌으며 이거는 시험 문제에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데이터 모델링을 하기 위한 도구는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ERD라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데이터 모델링의 모텔이 아닌데 모델인데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수정해 놓겠습니다.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이 소프트웨어들은 많이 존재합니다. 예,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엔터티와 엔터티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모델링 방법이다. 우리가 논리적 모델링 할 때 개놈 물 이렇게 할 때 논리적 모델링에서는 우리가 뭡니까? 그쵸? 우리가 데이터 모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엔터티들, 그죠? 이런 것들이 엔터티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티를 도출하고 그린다. 자, 요거 제가 빨간색으로 쳐놨죠. 그죠? 이 단계가 있는데요. ERD 작성 절차. 이거는 무조건 거의 시험에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우리가 ERD를 작성할 때는 이미 논리적 모델링이 다 되었다라는 전제 조건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논리적 모델링을 하는 단계죠. 개념적 모델링이 다 됐고 엔터티를 먼저 도출을 해서 그리는 거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파트너사와 비즈니스로 이제 업무 프로세스를 다 알았을 때, 그죠? 그래서 업무에서 관리해야 될 집합을 도출하는데 제가 앞서 보여드린 바대로 이렇게 고객, 계좌, 이거는 뭡니까? 종목, 그리고 주문, 이렇게 엔터티를 도출해서 테이블을 이렇게 4개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무조건 아무 이유 없습니다. 엔터티를 도출하고 그린다. 그 다음 두 번째, 엔터티를 만들었으니까 엔터티를 아까와 같이 앞에 그린 것 같이 이렇게 배치를 해두면 되겠죠. 배치를 한다. 엔터티를 도출해야 배치를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엔터티를 도출한 후 엔터티를 배치한다. 그리고 웬만하면 중요한 엔터티, 즉 우리가 아주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될 테이블들은 웬만하면 왼쪽 상단에 배치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티를 배치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이러한 엔터티 간의 관계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맞나요? 이런 관계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엔터티 간의 관계를 설정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엔터티 관계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엔터티 배치, 엔터티 도출, 엔터티 배치, 엔터티 간의 관계 설정, 그 다음에 그 관계명이 뭔지 디테일하게 우리가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맞나요? 고객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계좌를 통해서 주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주문에서는 종목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관계를 맺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엔터티 간에 어떤 행위나 존재가 있는지를 표현을 디테일하게 해줌으로써 우리는 이 관계도를, 모식도를, ERD를 우리가 다이어그램을 고객들한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빠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계 참여도라는 게 있는데요. 관계 참여도라는 것은 한 개의 엔터티가 다른 엔터티 간에 참여하는 관계 수를 의미하는데 만약에 고객이 계좌만 만들 수도 있고 고객이 따로 주문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를 이제 1대1이 있고요. 1대 n이 있고요. n 대 m이 있어요. 이러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 회사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관계 참여도를 우리가 이렇게 표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객이 여러 개의 계좌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관계를 얼마나 참여를 하는지 그거를 표현하는 게 이제 관계명을 서술하고 난 다음에 관계 참여도를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맞죠? 예.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관계적으로 필수 여부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아까 제가 PK로 설정한 거, 유니크한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관계를 엮을 때 내가 여기에 PK와 여기에 이 테이블에 FK, 그죠?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관계도를 이렇게 필수 여부를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필수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든 고객은 반드시 하나의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와 같은 의미를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ERD 작성 절차를 반드시 기억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저라도 이거는 기출문제에, 문제에 무조건 출제를 할 겁니다. 왜?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먼저 엔터티 도출 1번, 그 다음에 2번 배치, 그 다음에 관계 설정, 그리고 관계명이 무엇인지 서술, 그리고 관계 참여도를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관계의 필수 여부를 표현을 해준다 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잠시 다시 ERD로 넘어가서요. 자, 이렇게 제가 고객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제가 그랬습니다. 이 과정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초는 DB에 대한 기초는 좀 있으신 분들이 이 자격증을 따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고객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테이블을 한 개 더 만들고 싶어. 그럼 이 상태에서 테이블 선택하고 새 테이블 요거 만들기 해놨잖아요. 그럼 요 한 번 더 눌러요. 한 번 더 누르고 여기에다가는 고객이 있으면 계좌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계좌라고 이렇게 적용을 시킵니다. 적용을 시키고 컬럼 이름에다가 플러스해서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요? 계좌에 계좌 번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좌 테이블에는 어카운트 언더바 넘버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논리적으로 선택을 하고 이거는 우리가 넘버로 설정을 해도 되고 박 캐릭터로 설정을 해도 되지만 이것도 박 캐릭터로 그냥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얘도 한 20바이트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얘는 PK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예, PK가 되어서 자, 적용을 하면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고객하고 얘하고의 관계도를 표식을 하기 위해서는 PK를 설정을 하고 여기에 외래키를 하나 더 만들어서 얘와 엮어야 돼요. 그러면 이 계좌에도 이 계좌의 주인이 누구인지 ID 값을 하나 더 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를 하고 ID 이렇게 넣고요. 논리적이라고 넣고 역시 얘도 박 캐릭터 타입으로 넣고 20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단위는 바이트로 넣고 적용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PK 설정 안 했죠. 그런데 이거는 연결 관계도를 봐야 되니까 관계 설정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외래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 외래키에 가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외래키 이름을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딱 하니까 계좌 FK가 나왔고요. 참조된 테이블 내가 이 FK로 어디에 참조할 거냐? 고객 테이블에 참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참조를 하고 고객 PK가 ID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필수라고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고객 참조된 테이블 필수 자 적용 여기에서 계좌 아닌데 이게 계좌 고객 맞는데 고객 그쵸 요렇게 하고 적용을 하면 필수 적용 이것도 문제가 지금 있네요.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이 부분에서 제가 잠깐 까먹었네요. 여기에서 열 부분에서 아이디를 선택을 해주면 이제 적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밑으로 쫙 내리면 이렇게 관계 참여도 그리고 관계가 이렇게 나타나죠. 맞나요? 그래서 확인을 딱 누르면 확인을 딱 누르면 지금 고객이라는 테이블과 계좌라는 테이블이 이렇게 모식도가 그려졌고 그리고 고객 계좌가 이제 ID 요게 이제 ID와 이 아이디하고
PK하고 FK하고 외래키하고 기본키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모델링이 된 결과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모델링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죠?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 테이블을 내가 직접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 테이블을 우클릭을 해요. 우클릭을 해보면 자 DDL이라고 나올 텐데요. 그쵸. DDL 미리 보기가 있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데이터 데퍼니션 랭귀지라고 해서 나중에 우리가 SQL 쿼리문 기본에서 좀 볼 건데요. 딱 미리 보기 하니까, create 테이블 고객 해서 아이디는 박 캐릭터 타입으로 20바이트고 낱널이라는 것은 제약 조건이죠. 더 이상, 얘는 없어서는 널이 되면 안 된다. 빈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이렇게 관계를 엮었죠. add constraint 해서 고객 PK하고 그리고 primary key 자 id라고 이거는 적은 거 맞고요. 요렇게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 이걸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테스트 SQL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실행을 해가지고 컨트롤 엔터 딱 누르면 새 데이터베이스를 기존에다가 여기다가 할게요. 자,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하니까 자 테스트에 로드를 하고 있고 이 로드에서 테이블을 한번 봅니다. 테이블 하나 보다 보니까 제가 고객이라고 하나 만들었던 테이블이 여기 올라와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요거를 내려보니까 각각의 속성 맞죠? 예, 여기에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이게 이제 데이터 모델링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참여도 뭐 이런 것들, 그죠? 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형태로 많이 출력이 됩니다.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죠. 이렇게 엔티티를 도출, 배치, 관계 설정, 관계명 서술, 참여도 표현, 필수 여부 표시. 그죠? 이렇게까지 우리가 다 ERD까지 제가 보여드리면서 해봤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한번 열어보면, 자, 요거까지만 설명할게요. 자, 요것도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데이터 모델링 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데이터 모델이 독립되어 있느냐. 그죠? 독립성이 확보된 모델은 고객의 업무 변화에 능동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죠. 왜? 누구하고 엮여 있으면 업무가 바뀌면 그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모델링 할 때 PK나 이러한 제약 조건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중복을 제거하는 방법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규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 요구사항을 표현을 한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을 통해서 고객과 데이터 모델러 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고객의 니즈, 고객 요구사항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데이터 모델러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그거를 이제 출력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라고 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 품질을 명확하게 확보를 해야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에는 데이터 표준을 정의하고 표준 준수율을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표준을 확보해야 데이터의 품질을 즉 데이터가 명확하게 우리가 제약 조건을 줘야지 이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뭐 옵션이고 뭐 이런 것들을 표준을 정해놔야지 거기에 맞는 데이터가 들어오죠. 우리가 회원가입할 때 아이디 입력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필수사항입니다 라고 뜨잖아요.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려할 사항 세 가지, 독립성, 요구사항의 표현, 데이터의 품질 확보 세 가지도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퀴즈인데요. 한번 보죠. 다음 중 ERD 작성, ERD 우리 아까 해봤다 그죠? 실습이 아니라 실습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렸고요. 작성 절차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절차면 뭐 한다고 했어요? 도출한다고 했어요. 그럼 기억이겠다 그죠?
그러면 4번은 땡. 그죠? 그 다음에 도출하고 난 다음에 뭐 한다고 했어요? 그쵸? 배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억, 니은 다 맞네요. 여기까지는. 디귿까지도 맞네요. 전부 다. 그러면 관계 설정 맞다. 그죠? 그 다음에 관계명 서술해야 되죠. 맞나요?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까지 돼야 되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역, 니은, 디귿, 비읍 이거 땡이다. 그죠?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했고 그 다음에 관계명 서술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참여도 표시해야죠. 참여도. 그죠? 그리고 관계의 필수 여부를 표현한다는 게 마지막이었죠.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1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설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엔티티를 도출하고 엔티티 간의 관계 설정 및 관계명 서술 그리고 참여도를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으로 관계의 필수 여부를 표현하는 거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죠. 아유, 30분이 초과가 됐군요. 그 같이 실습 같이 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이론적인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 문제는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자,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그리고 고려사항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키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고요. 자, 중요한 거 다 짚어드렸으니 한번 복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